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이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 자, P로부터 A, B까지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P로부터 이 거리니까 우리 여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나타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 간격이 시험 시작부터 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각각의 1초 때마다 우리가 거리를 잰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부터 뭘 알 수 있을까요? 각각이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을 갔는지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A는 처음부터 1초 동안에 35cm를 갔어요.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35cm/s고요.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면 얼마예요? 35cm에서 60cm로 갔으니까 총 얼마만큼 이동한 건가요? 60-35 하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그죠? 25죠. 25cm/s. 그 다음 또 자, 선생님 간격 좀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에 60cm에서 75cm까지 1초 만에 갔어요.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 15. 그 다음에 또 80. 그러면 그 다음 얼마? 5. 어머, 점점 뭐가 줄어들고 있어요? 평균 속도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심지어 5초 때는 80cm, 75cm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럼 여러분,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 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 5초 때는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4초에서 5초 사이에는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속도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쌤이 지금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4초에서 5초 사이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5cm/s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 1초간은 또 얼마만큼? 또 거꾸로 마이너스 15죠. 또 거꾸로 온 거니까. 근데 총 15cm로 왔으니까 1초 동안에 마이너스 15cm/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계속 얼마만큼씩 감소를 했습니까? 자, 이 간격을 보시면 자, 얼마만큼씩 좀 선생님 확대를 할까요?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얼마만큼씩 감소를 했어요. 그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죠? 평균 속도가 매초 10씩 감소를 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얘들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얼마?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몇 초당 평균 이동거리. 자, 단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했고요. 그 평균 속도가 그럼 또 어느 정도 몇 초당 얼마만큼씩 감소를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10씩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B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냐? 자, B는 처음 시작부터 1초까지 26c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평균 속도 얼마? 그죠? 26. 그 다음에 48까지는요? 22. 자, 여러분 빼기 잘 하죠? 그 다음에 66까지는요? 얼마? 18. 또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4. 또 여기는 10. 여기는 6. 자,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도 평균 속도가 점점 얼마씩 줄고 있어요. 얼마? 그죠? 마이너스 4씩. 계속 마이너스 4로 줄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마이너스 4.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보고 몇 초당 나타나 있는 거리를 보고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평균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속도, 평균 가속도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헷갈려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니까 쌤이 여기를 좀 고칠게요. A 가속도, B 가속도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가속도
마이너스 10cm/s 제곱이고요. B 가속도 마이너스 4cm/s 제곱. 되시겠죠? 자, 우리 축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미물고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각각의 보기 기억 니은 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물은 게 아니라요. 각각 1초일 때의 순간 속력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표를 보고서 찾은 내용은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A 같은 경우에 35고 B 같은 경우에는 26이라는 것만 아는 거고요. 1초일 때 속력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속력으로부터 순간 속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V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등가속도 운동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사실 어떤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또 뭐 있냐면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예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만약에 2초 때 속력이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평균 속력을 구한다는 말은 결국엔 사실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2초 동안의 총 이동 거리 이렇게 아래 면적이 넓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4 이렇게 해서 2m/s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보면 결국엔 이 물체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같냐? 2m/s라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간 거랑 결국에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되겠어요? 평균 속력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얘는 보통은 사실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2m/s라는 속력으로 간 거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경우에 평균 속력이 0초 때와 2초 때의 속력, 즉 0초 때는 속력 0이었고요. 2초 때는 속력 4였습니다. 이 0과 4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그렇게 해도 바로 2m/s가 나오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아래 면적의 넓이는 지금 삼각형 이 등가속도 운동이 이루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딱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딱 절반, 즉 총 2초니까 딱 1초 때의 속력으로 쭉 갔을 때와 결론적으로 똑같은 운동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쌤이 사실 여기 딱 절반을 나누면 요거하고 요 삼각형 닮음인 거 똑같은 거 되시죠? 그럼 요거를 여기로 옮겨오면 결국에는 면적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내가 속력이 점점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엔 평균 속도, 즉 여기서는 2m/s 속력을 내가 쭉 가는 거와 결국에는 같다라는 거죠. 평균 속도의 의미 자체가 내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도로 갔냐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특히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때가 바로 딱 정중앙 우리가 보면은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전체 쭉 일정한 운동을 했다고 했을 때 딱 정중앙의 시간에서의 속력으로 그게 바로 평균 속도로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쌤이 이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 문제 상황을 오셔서 자, 지금 0초부터 1초까지 평균 속력이 35cm/s가 나왔어요. 자, 쌤이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또 이해 안 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쌤 다시 한 번만 더 그려봅니다. 자, 보세요.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VT를 그릴게요. 자, 0초 때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의미로 V0라고 선생님 잡겠습니다. 자, 0초 때의 속력 V0였는데 그런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c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당연히 속도가 감소하는 거고 그럼 우리 음이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얘가 1초가 됐어요. 1초 때 자 0부터 1초 때까지 지금 평균 속력을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요 아랫 면적이 넓이는 의미하는 게 얼마겠어요? 1초 때까지의 총 이동 거리 이게 바로 얼마? 35cm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균 속도를 구했어요. 얼마라고요? 35라고요. 35cm/s. 근데 이것은 바로 그러면은 요렇게 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딱 정중한 0.5초에서의 속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죠? 35cm/s고 그러면 결국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으니까 얘는 35cm의 평균 속력을 가지고 운동한 거랑 결과값이 같잖아요. 자, 그러면 0.5초일 때 여러분 속력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35cm/s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5cm/s의 평균 속도는 몇 초대의 속도인 거예요? 자, 1초부터 2초 때의 평균 속도가 25cm/s라 함은 자, 여기는 딱 정중앙이 몇 초? 자, 1.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25cm/s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잘했어요, 여러분. 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끝까지 집중하세요. 그러면 0.5초일 때 속도가 35cm/s, 1.5초일 때 속도가 25cm/s. 그러면 1초 때 요 사이에 1초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0cm/s 제곱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1초 동안에 속도가 10씩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초라 하면 여기서 0.5초잖아요. 그럼 0.5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죠? 5cm/s 제곱만큼 5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당연히 딱 정중앙인 30cm/s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초 때의 속력 자 VA1이라고 할게요. VA1은 30cm/s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 또한 구할 수가 있죠. B의 경우에 보면은 0.5초일 때 속도가 26cm/s고요. 1.5초일 때의 속도가 22cm/s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4cm/s 제곱이었으니까 1초 동안의 속도가 마이너스 4. 그쵸? 4만큼 줄어든 건데 그러면은 0.5초 동안에는 2만큼 줄어들 테니까 VB1은 어떻게 됩니까? 자, 1초일 때의 B 속도는 여기서 26에서 2만큼 빠져야 되니까 24cm/s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딱 정중앙 시간에서의 속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사실 여기서 평균 속도를 구하시고 1초일 때 속력 구하는 거 굉장히 간단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자, 5초일 때 보시면 되죠? 5초일 때는 지금 A 속도는 마이너스 5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0이네요. 자, 운동 방향 반대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즉 B 같은 경우에 얘들아 계속 쭉 이렇게 앞으로만 간 거고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A 같은 경우에는 몇 초 때 속력이 0이 된 거예요? 몇 초 때 속도가 0인가요? 그쵸? 우리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얘는 4.5초일 때 자, 여기 4.5초일 때 좀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깊이 공부합시다. 4.5초일 때 속도가 0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0을 됐다가 그래서 즉 우리 운동 방향 바꿔주려면 일단 멈춰야 되니까 계속해서 속도가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계속 일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속도가 0이 되고요. 그 시간이 바로 4.5초라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초일 땐 당연히 운동 방향 A하고 B가 서로 반대이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가속도의 크기니까 우리 절대값 비교하시면은 A는 10이고 B는 4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우리 옳은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간에 따른 위치, 거리가 나타나 있을 때 그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리고 평균 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몇 초, 어떤 순간에서의 속도를 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쌤이 기대되고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시다. 힘냅시다. 이상입니다.